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채널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채널을 왜 만들게 되었고 어떤 종류의 컨텐츠들을 만들 예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게 될지 좀 더 상세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장 뭔가 생각을 많이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천천히 여러 아이디어들을 뽑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이런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 볼게요. 우선은 저번에 뽑아봤던 종류들부터 적어보면 기업 분석, 실제 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방법 및 프레임워크,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과 뭐 요거였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보죠.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 맞네요. 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분류를 해놓고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실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후보군들을 좀 뽑아봐야겠죠. 근데 요 후보들은 지금 당장 뽑기보다는 제가 하나씩 조금 서프라이즈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은 아이디어 뽑는 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기업 분석 방법 및 프레임워크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 요 두 가지로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 볼게요. 우선 기업 분석 방법. 기업 음, 네. 일단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볼게요. 기업의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의 미래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사실 회계상으로 발생주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고, 세 번째로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뭐 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의사결정권자죠.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지 가늠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요 핵심은 이 네 가지가 다가 아닌가 싶네요. 요거에 이제 세부 주제들로 내려가서 저 예측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주제들을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뽑을 때 딱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뽑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요거를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후에 제가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의 미래 매출 예측하는 방법에는 우선은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고객의 분류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에는 분류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잠재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 다음에 단골 고객, 이탈 고객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요. 요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사실 이제 매출은 굉장히 거시적인 지표잖아요. 그럼 이 거시적인 지표는 사실 쪼개면 이 매출을 구성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 한 명이 실제로 구매를 얼마 하느냐, 그 의사결정하는 지점까지 내려가면은 세분화시켜서 내려가 보면은 그 부분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뭐 거시적인 최종 이제 지표는 매출이긴 하지만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의 이제 세부적인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위 일단 한번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지금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뭔가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최대한 여기다 담아 볼게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위 고객 수준에서 단위 고객의 구매부터 매출까지 연결되는 과정. 네, 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사실 일단 사람을 다 일단 고객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용어는 이후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객이라고 통일을 할게요. 고객의 구매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네, 고객마다 이 구매하고자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구매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제 뭐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카드에 찍혀 있는 그 내역들을 보면은 본인이 구매한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그 구매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필요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누구는 뭐 자동차를 이제 먼저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집을 먼저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말 신형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먼저 사게 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떤 특정 기업의 매출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해도 해보려고 해요. 선순위가 매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해라고 제목을 지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비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쪽에서는
원재료의 사실상 그 비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용의 종류 요거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네요. 비용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인건비도 있고, 개발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고, 뭐 기계 설비 같은 것들도 있고, 요게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비도 있고, 그냥 대충 적을게요. 마케팅비도 있고, 뭐 세금도 있을 거고,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할 텐데, 요게 일단은 각 비용의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비용이라 하면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제로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 실현이 됐을 때 그때 비용으로 지정하게 되는 게 꼭 현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회계적인 부분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각 비용이 변하는 경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비용은 매번 매 순간 이제 변하겠죠. 무언가를 사올 때 그 사오는 거에 사오는 그 단위당 가격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주제로 좀 더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경쟁 제품, 경쟁 우위와 시장 수요 요거에 대한 개념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그 경쟁 제품 사례로 한번 말해볼게요. 누군가가 매번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매번 짜장면 먹고 싶을 때 항상 그 집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짜장면 집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원래 좋아하던 짜장면 집 말고 더 좋아하는 짜장면 집이 생겨서 거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원래 기존 고객이 다른 짜장면 집을 이탈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짜장면 집들 사이에 얼마나 그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지가 있을 텐데, 그 같은 짜장면 집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느냐에 대한 그 지표를 경쟁 우위라고 보면 되고요. 시장 수요는 이제 사람들이 짜장면을 어느 때는 정말 많이 먹고 어느 때는 좀 짜장면이 좀 트렌드가 뭐 밀려서 뭐 혹은 사람들의 입맛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뭐 변해서 짜장면을 소비하는 때 쓰는 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짜장면 집에서 사람들이 덜 가니까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이탈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시장의 수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객이 이탈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경쟁 우위에서 밀렸을 때, 그리고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사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과 비용 요 두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매출이 현금으로 일어나는지 혹은 매출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그걸 그냥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어 주제로 다룰 만한 게 매출과 비용이 발생한 순간과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업마다 산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실시간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순간 현금을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수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일단 제품부터 먼저 주고 약속 어음이나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돈을 너가 나한테 줘야 돼. 난 너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금융상품 같은 거를 받는 방식도 있어요. 계약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실제 현금은 매출이 발생한 지점보다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이밍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타이밍은 대부분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실시간으로 현금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현금이 바로 유출 유입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쪽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지 가늠하는 방법. 여기서는 또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죠. 그 경영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고, 그 주주 친화적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긴 주주 친화적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이걸 다뤄볼게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배워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함께 알고 있던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 컨텐츠로. 다음에 네, 요게 사실 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야기해 볼 만한 건 요게 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 여기서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사실 요거로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여기 있는 주제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구분해서 좀 적어볼게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긴 이제 장기와 단기로 나뉩니다. 또 이제 투자자로서의 상황별 마음가짐, 요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실 투자를 하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의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본인의 실제 당장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현금의 양, 다시 말해서 재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일종의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희열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감정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지만 근데 그런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요거는 뭐 감정을 뭐라고 할까요?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 방지하는 방법. 이걸로 일단은 적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고 볼 만한 것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야기 나눠볼 만한 것들은 다 적어본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주제들을 잘 모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다뤄서 사람들이 이 많은 어떤 유익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스스로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 주제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의견 달아주세요. 아이디어들, 주제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영상 이제 마무리 하고요. 여기에 적은 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적은 거 외에도 다른 주제들로도 적혀져 있지 않은 주제들로도 컨텐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컨텐츠 올라올 때 관심 있는 주제시면은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익하셨다면은 네, 당연히 구독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이제 본격적인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한 과정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